안녕하세요. 조지아텍 재료공학과에서 근무하는 장승순입니다. 지난 3월 중순에 동영상을 올린 후에 지금 이제 5월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4월 내내 이제 학기를 마무리하는 그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치는 이 모든 것을 다 마치느라고 좀 많이 바빴고요. 이제 학기를 마무리한 이후에 여름 학기 이제 곧 또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또 바쁘지만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고요.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진정 국면이 되어서 물론 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많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서 좀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면 미국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름 학기를 지나서 가을 학기 물론 상황이 좋아진다면 가을 학기를 좀 이제 저희들이 캠퍼스에서 이제 오픈을 하고 학생들을 맞아서 수업과 이 모든 액티비티를 이제 갖게 될 텐데 그럴 수가 있을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 대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신임 교수 채용도 그동안 이제 프로즌이 된 상태였는데 이제 다시 가을 학기를 맞이하여서 그 프로즌 되었던 신임 교수 채용의 그 과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셨던 그 지원자 교수 채용에 대한 그 지원을 그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고민을 하셨겠지만 준비를 이제부터는 좀 더 열심히 시작하셔서 이제 후반기에 있을 수 있는 그 채용에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난 동영상에서는 그 인터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인터뷰는 그 온라인 인터뷰와 온사이트 인터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온라인 인터뷰는 여러 가지 그 온라인 미팅 툴들을 이용해서 그 후보자, 그 지원자와 그 채용을 담당하는 커미티에 있는 교수님들과 화상으로 서로 그 대화를 하면서 영어 소통 능력은 어떠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온사이트 인터뷰에 초청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프리스텝으로 이제 저희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또 온라인 인터뷰 외에 또 온사이트 인터뷰에 대해서는 굉장히 2박 3일이나 짧게는 뭐 1박 2일이 될 수 있지만 대략 2박 3일 또 길게는 3박 4일 동안의 일정 동안에 굉장히 타이트한 그 스케줄을 잡아서 30분 간격으로 개별적인 그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, 리서치 프레젠테이션이나 또 어떤 경우는 수업을 직접 한번 해보는 그런 또 시간을 또 두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정들을 잡는 그 타이트한 스케줄을 가지고 온사이트 인터뷰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특별히 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인터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질문들이 또 즐겨 질문이 되고 또 어떤 대답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죠. 그래서 그 즐겨서 많이 묻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만의 대답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는 그 온사이트 인터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순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리서치 톡, 자기 연구의 어떤 경험과 연구 성과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발표하는 그 리서치 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리서치 톡이란 무엇일까요? 리서치 톡은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수행해 온 그 리서치와 리서치는 무엇이 있고 그 성과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다라고 잘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이 바로 리서치 톡이 되겠죠. 당연히 자기 자신의 그 연구들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잘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그리고 스크립트를 준비해서 발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. 모든 지원자가 다 자기 자신의 연구를 잘 정리해서 발표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? 자기 자신의 컨트리뷰션이 그 연구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잘 드러나도록
준비해서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자기 자신의 연구가 다른 비슷비슷한 많은 연구들 중에 하나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굉장히 그 독창적인 공헌을 한 중요한 연구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.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우선은 그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분야에서 그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풀지 못했던 그런 long-standing question, 그 long-standing problem을 자기가 풀 수 있었다면, 그거 해결할 수 있었다면, 그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잘 부각시켜서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.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고안한 방법이 많은 다른 연구자들에게 널리 사용되어서 또 비슷한 다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잘 부각시켜서 발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는 그 분야에서는 과거에는 없던 개념인데 자기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그 개념을 새롭게 창안하고 그것을 잘 분명하게 이제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리서치 톡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슬라이드를 만들 때에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참석했던 학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, 그 슬라이드들을 잘 모아서 또 준비를 하고, 그리고 이미 출판했던 자신의 논문들에 사용했던 그 그래프나 테이블들을 잘 모아서 어떤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. 그래서 그 리서치 톡은 한 2개나 3개의 굵직굵직한 토픽들로 그 섹션을 나누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요.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전달을 할 때 사용하는 랭귀지와 그 난이도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, 그리고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준비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교수님들이 물론 그 전공에 있어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연구한 내용에 어떤 깊이 있는 그 내용들을 모르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런 분들이 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아주 간결하고 아주 분명하게 어떤 그 로직에 담아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테크니컬 디테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그 연구를 직접 수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 테크니컬 디테일들을 잘 숙지하는 것이 당연하겠죠.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그 리서치 톡에 담아서 발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것은 그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에 있어서 잘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마음에 담아놓고 잘 기억해놓고, 그리고 또 연습도 해놓지만 실제로 자기 톡을 할 때에는 그런 디테일들은 바로 얘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. 그래서 그런 톡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쉽게 지루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따로 받았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. 그 리서치 톡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을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연구가 그 분야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를 굵직굵직하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또 다른 형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우리가 포스닥을 뽑을 때 이제 온라인으로 또 미팅을 통해서 또 리서치 발표를 듣기도 하는데, 그러니까 포스닥의 그 리서치 톡이 바로 그런 거죠. 내가 이런 분석을
해봤고 저런 또 장비를 사용해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었고 저런 문제를 풀었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모아서 발표를 또 하기도 하죠. 그러니까 포스닥을 뽑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 때문에 그런 톡을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큰 그림을 그린다고 하죠. 어떤 테크니컬 디테일에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 몰두하는 그런 그 톡보다는 어떤 큰 그림, 예를 들어서 연구의 맥락, 연구의 동기,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연구의 어떤 다른 연구들에 대한 차별성, 이런 것들이 잘 부각되는,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나의 연구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,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 전망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드러나도록 큰 그림을 보여주는 리서치 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. 그랬을 때 이제 보시는 교수님들이나 또 학생들에게 어떤 또 그 가능성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게 돼서 훨씬 더 잘 리서치 톡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. 네, 뭐 오늘 간단하게 리서치 톡에 대해서 그 온사이트 인터뷰 과정 가운데서 하게 되는 리서치 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리서치 톡을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을 텐데요. 예전부터 그 저희 그 교수를 뽑는 사람이든 교수에 지원하는 사람이든 이 저희들 내부에서 많이들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 교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교수가 된다는 말이 그것인데요. 그것은 뭐 교수처럼 많이 아는 것처럼 뭐 그런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교수가 생각하는 그 고민을 고민하고 교수가 원하는 그런 그 바를 자기도 원한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펀딩을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내게 없을 때 내가 어떻게 그것을 수배해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함께 일해야 될 학생이나 포스닥은 어떤 수준의 학생과 포스닥이 필요한데 그걸 내가 어떻게 또 조달할 수 있을 것인지 채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가 하는 고민들을 하는 모습이 이제 그 녹아 있는 것이죠. 이제 그래서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후보자 지금 막 학교에 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를 가지고 PhD를 받으면 그 제자죠. 그 학생이 과연 졸업한 이후에 어디로 진로를 잡아서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. 지금 나의 자신이 지금 교수가 되기 위해서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직 있지도 않은 학생, 그것도 그 학생이 졸업할 때 과연 어떤 진로를 찾아서 나갈 것인가 굉장히 뭐 4, 5년, 5, 6년이 이나 지나고 나서야 있을 법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면면이 녹아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갖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리서치 톡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. 앞으로는 또 이런저런 그 교수 임명과 관련된 준비와 지원과 그 오퍼를 받았을 때 또 어떻게 또 내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